بشع غير مبرر تماما. And the cover-up was one of the worst in the history. I think is in big trouble. And they should be in big trouble. 네,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 사건이 중동 정세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강대국의 외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이신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님 모시고 좀 세세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터키 영사관에서 실종된 다음에 이제 점점 실종해서 살해당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터키 대통령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밝혔고 사우디에서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총장이 계획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에르도안 대통령도 직접 발표했듯이 이것은 계획적인 그런 살해다. 그리고 뒤에는 배후에는 어떤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발표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사우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카시쿠지가 이혼을 위한 즉 결혼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다음 날로 오라라고 다음 날로 또 방문을 미룬 것. 그리고 또 2대의 전세기에 나눠 타고 사우디 요원들이 15명이 사전에 입국한 점. 그리고 이 요원들이 당일날 총영사관 안에서 일부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점. 그리고 또 사건이 난 이후에 직후에 카시쿠지가 입고 갔던 같은 재킷 그리고 셔츠, 바지를 입은 사우디 요원이 총영사관 뒷문으로 나간 그런 카메라 영상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역시 대여까지 써가면서 뭔가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살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우디 정부가 처음에는 실종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몸싸움 벌이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됐다가 이번에는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보면은 뭐 사우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0월 2일 날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월 3일에는 사우디 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총영사관에 카시쿠지가 들어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갔고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10월 15일 날에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들이 그 15명, 그 터키 당국에서 암살단이라고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15명은 그냥 일반 단체 관람객이다라고 했다가 당일날 오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우디 요원들이 자신들이 독자적인 어떤 작전으로 인해서 수행한 것이지 왕세자는 이를 카시쿠지를 송환하라고만 지시를 했지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했고 또 10월 20일에는 또 발표를 하기를 카시쿠지가 죽은 건 맞은데 이것은 지시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암살단들 즉 요원들 15명을 체포했다. 그러다가 바로 10월 25일 어제죠. 터키의 말을 들어보니 계획된 바에 의해서 살해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서 사우디 당국이 이 사건 이후에 말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황상 사우디의 배후설을 점점 더 증복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살해 배후로 또 지목이 돼가지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면 돌파하려는 건가요? 이 사막의 다보스라고 하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공식 성상에 딱 나와가지고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카슈끄지의 장남을 불러가지고 악수를 하는 장면까지 또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젊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상속이죠. 그래서 7대 지금 살만 현 국왕까지 형제 상속을 해왔는데요. 살만 국왕에서 지금 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서 처음으로 최초로 부자 상속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기관, 그러니까 수장 등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모든 정권을 실세적인 정권을 잡아왔어요. 그런데다가 작년 결정적으로 11월에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11명의 왕자들 그리고 전현직 수십 명
또 재력가들을 구금해놓고 거기다가 또 충성맹세 받고 네. 약 110조 원의 달러의 그 어떻게 보면 재산 헌납하는 것을 그 양도받는 등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실세로 자리 잡았고요. 네.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네, 모든 것이 아무거나 할 수 통한다. 있다. 네. 자, 근데 이게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요. 네. 이 시신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터키 매체 보도를 보면은 시신 일부가 네. 500m 떨어진 총영사관저 마당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우디 정부는 현지 공범에게 시신이 전해졌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어떻게 시신이 이렇게 부분이 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영사관저 우물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적어도 시신을 공개는 안 해도 수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터키하고 사우디가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고 터키 수색대가 사우디 주재 이스탄불 주재 네. 그러니까 사우디 총영사관과 영사관저를 수색을 했는데요. 네. 그때 처음에 그 영사관저에 있는 우물도 수색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우디 당국에서 거부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치해법권이니까 아무리 터키 내에 있어도 네네, 그렇죠. 사우디 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카시쿠지가 손가락 잘리고 고문당하고 머리 또 잘리고 시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이스탄불 외곽도 지금 터키 당국에서 수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이 발굴이 되고 찾아지고 수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터키에 이제 국제법정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터키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네, 우리가 그렇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터키랑 사우디 원래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어떤 관계였나요? 터키와 사우디는 굉장히 미묘한 경쟁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여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사우디 그러니까 주도로 까타르 단교 조치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터키가 까타르를 지원하면서 까타르 편에 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눈의 가시로 됐고요. 또 다른 이슈는 시리아 내전입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서 터키 내에 있는 또 다른 골칫거리 하나가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네, 쿠르드족인데요. 이 쿠르드 민병대를 사우디가 지원하면서 터키와 또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 터키와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항상 미묘한 갈등 구조인데다가 또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의 혼란한 틈을 따서 터키가 중동의 어떤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눈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보였을 수도 있죠. 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는 가장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이득이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터키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녹음 파일 들고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기도 합니다. 사우디나 미국에 정보를 흘리면서 물밑 협상하고서 경제적 실익을 얻게 되고 또 정치적 실익은 이미 상당히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카슈쿠지 사망 사건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것이 실속을 차린 것이 터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키와 미국 그리고 터키와 사우디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데요. 네. 예를 들면 터키와 미국 관계 최근의 일을 보면 브런슨 목사 또 구금이고 물론 석방이 됐지만 네네.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터키 리라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터키와 미국 관계에 있어서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산 그러니까 사드라고 불리는 네. S-400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가 난 거죠.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터키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미국이 터키를 압박하고 있던 상태에서 카시쿠지 문제가 발생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카시쿠지 사망 사건을 굉장히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터키와 사우디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터키 내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도 있고요. 대부채도 있고 또 리라 폭락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국내외 압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슈쿠지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계기로 중동 내에서 사우디로 중심되는 이 역학 구도를 터키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도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매우 같은데요.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러시아와 무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 영국, 프랑스, 뭐 독일 같은 EU 국가들도 이 무기 수출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가 갑자기 또 사우디와 원래는 갈등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또 네. 두둔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국제 외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우디 문제, 터키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인권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어떤 여러 복합적인 그 역학 구도를 낳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3일 날 대사우디 무기 수출을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네. 발표했고 독일이 밝혔고 독일이요. 영국과 예. 프랑스가 공동선언 발표해서 이거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고 캐나다는 이미 어떻게 보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해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나라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계약 같은 것을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도 이 틈을 타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지금 와해되니까 이 틈을 타서 사우디와 또 관계 개선을 하려고 모색하고 굉장히 있죠.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입장이 사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한당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또 이 우발적으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또 갑자기 두둔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와서는 최악의 은폐라고 비난하면서 이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들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죠. 네. 이 CIA 국장을 급파해서 수사 보고도 받았다는데 그래서 이 CIA 지나 헤스펠 국장이 녹음 파일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급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사우디 왕실과의 연루설을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네. 상황이 지나가고 모든 정황들이 사우디 왕실과 빈살만 왕세자를 또 겨냥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그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미국 내에서도 미 의회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비난과 대사우디 제재를 주장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당장 11월 6일 날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 실책에 대한 비난에 대한 부담을 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담이 네네.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우디로 하여금 배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비난으로 태도를 네. 전환한 것이죠. 이게 미국 입장이 곤란한 게 이란 제재할 때 사우디를 잘 이용하기도 했었고 또 최대 무기 이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네. 이 MBS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절친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결국에 궁지에 몰리면 도울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관계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우디 왕실과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전략적 관계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무기, 원유, 로비 등 세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번 사건 때문에 이 관계가 약간 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전 세계 또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사우디 제재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이란 제재 당장 11월 5일부터 시작되죠. 네네. 거기에 있어서 사우디가 지금 증산한다고 15일 날 발표도 했지만 사우디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기 수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무기가 생산되는 무기의 10% 이상을 사우디가 구매한다라는 것처럼 제일 큰 무기 구매 큰 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의 그 중동 내에서 전략적 가치를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번 사건을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미국도 사우디와 터키 당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사우디 왕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1월 지금 현재는 그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 의회가 휴정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대사우디 제재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떤 조치로 어떤 수위로 할 것이냐 하고 미 의회에 공을 넘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휴정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순쯤이면 미 의회에서 어떤 대사우디 제재 조치를 원하는지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 사우디와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익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힘들겠죠. 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이신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